안녕하세요. 최범균입니다. 오늘은 자바에 추가된 실드와 레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실드와 레코드는 이제 각각 자바 17하고 자바 16에서 정식으로 추가된 특징인데, 실드 같은 경우는 하위 타입을 제한하는 그런 특징이고, 레코드 같은 경우는 불변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새로 추가된 타입이죠.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흔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출현하는 그 대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네. 제가 함수형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럼 저 ADT, 그 대수 데이터 타입, 요걸로 좀 검색을 해보면 주로 이제 곱 타입과 합 타입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. 주의사항 하나는,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라요.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된 뭐 서적이나 혹은 저 대수 데이터 타입 관련 문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는 정말 제가 대충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느낀 내용을 적은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그럼 곱 타입은 이 여러 필드로 구성된 값을 가진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A, 10, 코드 또는 뭐 Z, 0, 0 이런 식으로 여러 필드로 구성된 값을 갖는 게 이제 이 곱 타입이고, 이 곱 타입 같은 경우는 각 필드마다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.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예로 보여드린 것 중에는 첫 번째는 한 글자 캐릭터를 값으로 가질 수 있고, 두 번째는 인트 타입의 어떤 정수, 세 번째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각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조합이 이 곱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전체 값이라는 건데, 자바 레코드를 사용하면 바로 이 곱 타입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, 합 타입은 여러 베리언트로 구성이 되는 타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OP라는 타입이 합 타입이라고 할 때 이 타입은 플러스 베리언트와 마이너스 베리언트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둘 중 하나의 값을 이제 가질 수 있고요. 합 타입의 어떤 값은.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뭘로 표현하냐? 자바에서 이제 실드로 표현하거나, 뭐 인엄 같은 경우는 요 합 타입의 아주 특수 케이스 중에 하나죠. 인엄으로 표현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곱 타입과 합 타입이 왜 주로 나오냐? 이 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이죠. 요, 첫 번째 예를 보시면, OPT라는 어떤 데이터는 값이 있거나 또는 값이 없는 애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. 이 OPT라는 게. 그리고 그 OPT는 sum value라는 타입 또는 empty 타입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. 즉 OPT가 이제 합 타입이 되는 거고, sum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갖는 타입이에요. 즉 곱 타입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합 타입과 곱 타입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밑에 이제 두 번째에도 옵션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를 표현할 건데, 그 옵션은 인풋 또는 아웃풋 또는 인코딩이 올 수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 저 옵션은 합 타입이 되는 거죠. 그 합 타입의 베리언트는 인풋, 아웃풋,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. 또 인코딩을 봤더니 뭐 AES, SHA 뭐 이 둘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된다. 이렇게 이제 또 합 타입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이런 식으로 곱 타입과 합 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자바의 실드와 레코드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? 자, 먼저 그 OPT 예를 보면 실드로 합 타입을 표현해요. OPT 타입은 이제 실드를 이용해서 얘가 합 타입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, 그건 왜냐? 실드는 하이 타입을 제한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실드의 하이 타입으로는 썸이나 empty가 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실드를 이용해서
합 타입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, 또 레코드는 그 값을 갖고 있는 이제 곱 타입을 이제 자연스럽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. 옵션 얘도 비슷해요. 저 밑에 이제 옵션은 실드인데 허용하는 거 이제 퍼밋을 이용해서 내가 하이 타입을 뭘 허용해라고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나는 인풋, 아웃풋, 인코딩 세 개만 허용해라고 하는 거죠. 즉 옵션은 인풋 또는 아웃풋 또는 인코딩이야, 이런 식으로 합 타입으로 이제 표현할 합 타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레코드, 인풋, 뭐 레코드 아웃풋 이런 식으로 곱 타입은 레코드를 이용해서 또 표현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합 타입과 곱 타입을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을 하면,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? 그것은 이제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. 자바의 인스턴스 오브를 이용한 패턴 매칭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, 지금 보시는 코드처럼 if opt가 instance of sum이면 저 뒤에 s가 보이시죠? 저 s를 넣게 되면 opt가 instance of opt sum 요게 true가 되면 저 s는 opt.sum 타입이 돼요. 그래서 아래 보시는 코드처럼 s.value 바로 이렇게 sum 타입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매칭을 사용해서 저 실드의 하입 타입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. 패턴 매칭을 이렇게 스위치의 케이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저 스위치의 케이스는 현재는 프리뷰 형태로만 제공이 돼요. 그러니까 프리뷰 옵션을 켜야 이제 저게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데, 하여튼 저렇게 스위치와 케이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언젠가는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정리를 해볼까요? 실드 레코드 그리고 패턴 매치, 이 조합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데이터로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도구가 이제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레코드는 이제 불변이니까 불변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조작하는 로직은 이제 별도 함수로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겠죠. 이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자바에서 주로 사용하는 OOP, 어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로직이 하나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OOP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 OOP 방식과 그리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서 모델링하는 방식 두 가지를 조합해서 좀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코드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